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9만 전자 근접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갔었던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큰 폭락을 겪었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4만 전자 진입을 했었고 최근에 약간의 회복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5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부진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회복하면서 크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됐습니다.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거의 뚜렷한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거의 개인만 좀 담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아쉽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27% 나오고 있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수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30조, 236조, 279조, 300조 돌파를 했고요. 이때까지 좋았는데 한번 이제 재작년에 크게 눌렸죠. 250대까지 떨어졌다가 작년부터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올해는 큰 회복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약간의 상승 정도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큰 폭은 아니고 약간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잡았는데 이 올라가는 상승폭에서 상당히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27조, 35조, 51조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 이후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43조, 6조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매출과 마찬가지로 회복세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32조, 올해는 35조, 내년 43조. 그래서 뭐 큰 폭의 상승은 여전히 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2조 4천에서 9조 천 크게 올랐죠. 그리고 4분기, 뭐 1분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2조대에서 6조대, 6조에서 7조대 계속 상승 흐름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2분기부터는 하락세가 진행이 됩니다. 자, 10조에서 7조까지 꺾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이제 이번 4분기가 많이 아쉽죠. 9조대에서 6조대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해는 뭐 전년 대비해서 나쁘진 않지만 크게 우리가 오름세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아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30에서 뭐 20대 최근에 좀 떨어지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8, 9, 13 과거에는 17까지 올랐고요. 이후에는 폭락. 자, 다시 한번 또 반등해주면서 올해는 8까지 그래도 회복은 합니다. 나쁘진 않은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두 자릿수 진입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수익성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크게 꺾였다가 올해는 4,000원까지 올라옵니다. 4,600원. 자, 그리고 올해 배당금 1,451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배당 메리트는 좀 커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1.79배, PBR은 0.9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정 주가로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증권가에서는 뭐 역사적 PBR 밴드 하단이다, 뭐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이에요. 저는 지금이 적정 주가로 보고 있어요. 이번 4분기도 굉장히 크게 좀 실망적인 좀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앞으로도 회복은 되겠지만 어쨌든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재료들이 필요한 만큼 지금 자체로서는 지금 적정 주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재가치 받고 있는 구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관련 내용입니다.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5% 증가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3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아쉬운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영업이익은 이제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할 전망이고요. 증권가에서는 당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으로 10조 원 안팎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전망치를 7조 원대까지 낮춰 잡았지만 잠정치는 이 하향 조정된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큰 쇼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는 일단은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이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것은 수요 악화와 더불어서 감가상각비, 성과급 추가 충당, 연구개발 등 이런 비용이 증가하고요.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적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는 23일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5가 2016년 갤럭시 S7 이후 9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하면서 온디바이스 AI폰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25 판매량은 3,70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16년도 이후 9년 만에 최대 판매량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6%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성장률 3%를 2배 이상 웃돌 전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갤럭시 S25 AI 기능이 기존 명령어만 처리하던 이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대화형 AI 에이전트를 최초 탑재해서 사용자와 상호 작용이 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기능은 전작 대비 크게 개선된 반면 두께와 무게는 줄어서 편의성을 높인 동시에 가격은 또 소폭 인상 또는 동결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면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있을 모멘텀으로 좀 자리를 잡았고요. 이어서 올 1분기 중 엔비디아 HBM3 12단 제품의 최종 품질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파운드리 사업은 생산 라인 재조정과 효율화로 하반기부터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점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 3분기부터 엔비디아 HBM 공급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랙웰 출시가 지연되면서 이제 HBM3 12단과 HBM4 제품 승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모리 재고 감소세, 선단 공정 전환에 따른 이 웨이퍼 투입량 감소, 전략적 감산 시작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올 하반기부터 디램과 낸드의 이런 전반적인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하반기 가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료 자체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악재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반영이 됐다는 점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들어가서 위험한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웬만하면 5만 원 밑으로 하락할 일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다 악재들은 반영이 됐고 어쨌든 바닥은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반대 드리는 이유는 위험하진 않지만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수익을 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저는 신규로 볼 거면 다른 종목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오히려 신규로는 삼성전자 안 볼 것 같아요. 다른 종목 차라리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지. 삼성전자는 어쨌든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무딜 것 같고 지금 재료로서는. 그래서 중간에 어떤 큰 호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당분간 5만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차차 이제 하반기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대비 수익성은 상당히 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본전 근처까지 오신다 그냥 탈출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많이 뒤쳐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삼성전자 생각하시고 뭐 저가 매수 기회다 싸니까 사야지 물론 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투자할 거다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때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당분간 사실 뭐 1년, 2년 막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거면 그냥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은 탈출하시고 그래도 보유하겠다. 좀 여러분들이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7만 원까지 노려보시라고 목표가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대부분 많이 물려 계실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여러분들 평단 관리해 주시냐면요. 제가 라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3,000원. 자, 요거 하나만 더 드리면 되겠네요. 63,000원. 요 라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상적으로는 63,000원 밑으로 평단을 내려주시고 보유해 나가시다가 이제 하반기 가면서 물론 회복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락 가능성보다는 회복 가능성이 큰 만큼 회복은 되겠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63,000원 밑으로 맞춘 이후에 여러분들 본전 근처에 오면은 탈출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63,000원까지는 조금 빼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7만 원 밑으로는 무조건 좀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63,000원 밑에 계신다? 그러면 굳이 물탈 필요 없어요.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